자, 이번 시간에는 셀주크조 술탄 산자르 시절의 호레즘에 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력 511년이자 서기 1117년에 메르브에서는 셀주크조의 새로운 술탄으로 산자르가 등극했고, 그는 무함마드를 호레즘의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여기서 아라시르가 전하길, 무함마드가 미처 자신의 영지에 부임하기 전에 호레즘은 연합한 투르크족 지도자들의 침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투르크족 침입자들은 카스피의 북동부 해안에 있는 만기실라크 반도에서 온 이들이었습니다. 당시 투르크족들은 이전에 호레즘샤였던 아킨즈의 아들인 토그룰 티긴과 함께 왔고, 무함마드는 이러한 공격을 인지한 후 셀주크조의 술탄 산자르에게 지원을 요청하면서 서둘러 자신의 부임지로 갔습니다. 그 당시 술탄은 니샤푸르에 있었기에 무함마드는 술탄의 지원을 기다릴 수 없어 홀로 적들에 대항했고, 그들을 만기실라크로 몰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투르크족들과 함께 왔던 토그룰 티긴이 한다간으로 도주하면서 무함마드는 투르크족의 침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셀주크조의 술탄 산자르는 토그룰 티긴에게 테르메드란 도시를 주었고, 토그룰 티긴은 이것으로 만족해하면서 더 이상 이를 꾸미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호레즘의 총독이자 호레즘샤였던 쿠투브 에드딘 무함마드는 셀주크조의 바르키아로크와 그의 후계자인 산자르 두 술탄 모두에게 전적으로 충성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셀주크조 술탄의 궁에 가거나 자신의 아들인 아트시즈를 그곳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호레즘에서 열리는 이슬람 종교 행사인 호트바에서는 셀주크조 술탄들의 이름이 널리 울려 퍼졌습니다. 죽기 전까지 셀주크족 출신의 성실한 서약자였던 호레즘의 지배자 쿠투브 에드딘 무함마드는 이슬람력 521년이자 서기 1127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후에 셀주크조 술탄 산자르 곁에서 세수 담당관인 테시다르 직책을 수행하던 그의 아들 아트시즈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호레즘을 통치하기 위해 떠났는데, 그는 호레즘에 도착한 후 셀주크조에 대한 정책 변경에 나섰습니다. 술탄 산자르는 곧바로 호레즘샤 아트시즈의 야심찬 의도를 눈치챘지만,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호레즘에게 가할 수 있었던 영향력이 그에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자르는 아트시즈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술탄의 의심은 곧 입증됐고, 아트시즈는 산자르에 대항해 자신에게 위임된 영지인 호레즘에서 독자적인 통치 체제를 확립하며 셀주크조에 대한 봉기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이슬람력 533년이자 서기 1138년에 산자르는 반역을 일으킨 봉신인 아트시즈를 벌하기 위해 출정했습니다. 세력이 미약했던 아트시즈가 패배했고, 아트시즈의 아들은 포로가 되어 머리를 바쳐야 했습니다. 반란의 주모자인 아트시즈는 도주했고, 새로운 호레즘의 통치자로 산자르의 조카인 가야스 에드딘 술레이만 샤가 옹립됐습니다. 그러나 술탄 산자르가 같은 해의 주마다 알사니, 그러니까 서기 1139년 2월에 메르브로 돌아오자마자 아트시즈는 재차 군대를 모아 술레이만 샤를 호레즘에서 몰아내버렸습니다. 이번만큼은 산자르도 그를 벌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은 이슬람력 536년이자 서기 1141년에 카라키단, 그러니까 서요라고도 불리었던 카라키타이가 마와라 알 나흐르를 침공했기 때문입니다. 거란 제국이 멸망한 이후 이들 중 일부가 서쪽으로 이동했는데, 무슬림 저술가들의 기록에서는 이들을 카라하타이치 혹은 카라키단족이라 불렀습니다. 아라시르와 그 이후의 아불피다가 주장한 바와 같이 아트시즈가 이들을 마와라 알 나흐르로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셀주크조의 술탄 산자르는 카라키단족, 그러니까 카라키타이에게 반격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출정했습니다. 그 와중에 호레즘의 아트시즈가
산자르의 부재를 이용하여 호라산을 공격해 수도인 메르브까지 점령하고 재물을 취했습니다. 아라시르에 따르면 이슬람력 536년의 라비 알 아우알부터 537년의 무하람까지, 그러니까 서기 1141년 10월부터 1142년 7월까지 아트시즈의 침략은 계속됐습니다. 이에 산자르의 출정군은 서둘러 귀환했고, 이는 아불피다가 지적한 것처럼 카라키타이의 군대가 마와라, 알 나흐르에서 오래 버티는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본거지로 귀환한 산자르는 자신의 군대를 호레즘으로 진격시켰고, 불운을 예감한 아트시즈는 자신의 주군에게 동정심을 유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셀주크조의 술탄에게 값비싼 선물을 보내며 성실하고 진실되게 봉직할 것을 약속했고, 산자르는 그를 시험한 뒤 용서하며 그에게 이전과 같은 칭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트시즈가 셀주크조의 술탄에게 완전히 굴복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곧 산자르는 아트시즈가 스스로를 독립적인 군주로 선포했음을 알게 됐는데, 아마도 이때부터 호레즘의 지배자들은 아라빈이 호레즘을 침공하기 전까지 호레즘샤란 칭호를 사용했던 군주들을 모방하여 스스로를 호레즘샤라고 명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라시르와 아불피다 등의 아랍 저술가들이 호레즘의 모든 지배자를 호레즘샤라고 불렀지만, 베셀롭스키는 아랍 저술가들의 이런 기록 행태가 확실한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베셀롭스키는 샤가 군주를 의미하므로 최고 권력이 임명한 영주는 스스로를 군주로 칭할 수 없었던 점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칼리프가 가즈나조의 마흐무드에게 적합한 칭호를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를 생각해보면 군주란 호칭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라 베셀롭스키는 주장했습니다. 그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볼 때 이슬람의 정복 이후부터 아트시즈 이전까지 나타난 호레즘의 지배자들은 총독을 뜻하는 발리나 무테발리, 즉 호레즘의 관리자란 칭호를 소유했으리라 추정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셀주크조의 술탄 산자르와 호레즘샤 아트시즈 간의 길고도 치열한 전쟁에 관해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